배우던 학문 가지고 다 같이 이제 학문을 하다가 유학을 시작해 가지고 뭐 유학이 들어오니까 뭐 제목 자체가 유학이고 뭐 논어 펼치면 전부 학이고 소학이고 대학이고 학자를 엄청 좋아하는데 학의 내용이나 방법이나 이런 게 제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배운 거 너무 다르단 말이지. 너무 달라요. 뭐 과학하고 다른 거야 말할 것도 없지만은 서양 철학하고도 또 너무나 다르니까 해가지고 도대체 학이란 게 뭐냐 이걸 가지고 사실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지금 배우면서 하고 있는 학문은 이제 사실 과학으로서 학문이고 또 서양 사람들이 정립한 학문으로서 학문인데 그 유학의 학문은 어떤 많이 다르다. 많이 다르다. 아마 제 학문관 보신 분 다 느낄 수 있었죠. 학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죠? 학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하는 학자 문자는 거기서 따온 겁니다. 그지? 공자, 맹자, 유학에서 학문이라고 하던 글자를 우리가 지금 배울 학자 물을 문자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지? 근데 서양의 사이언스를 우리가 수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근데 사이언스 속에는 우리가 유학에서 얘기하던 학문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지? 거의 없는 거 맞죠? 아니, 거의 없는 거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학문이라는 게 뭐냐? 왜 그 서양 사람들이 학문이라고 한 것과 유학에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가? 뭐 지금까지 이제 저희도 공부를 뭐 그래도 거의 한 뭐 8달, 9달 가까이 했는데 뭐 제가 얘기하는 거 되게 조금씩 이해는 하시죠, 이제는.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스스로 이제 수용을 하고 뭐 제가 얘기하는 유학에서 얘기하는 학문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아마 이강호라는 사람이 뭐 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짐작 되시나요? 되시죠, 이제는. 그래서 어떤 유학의 그 서양의 학문은 목표와 표준이 사실은 대상 쪽에 있는데 목표와 표준이 대상 쪽에 있고 뭔가 대상을 인식하기 좋은 방법 이런 방법을 열어가는데 유학의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상을 배제하지는 않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목표, 학문의 목표와 학문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학문의 어떤 중심이 자기에게 있고, 그러니까 서양 과학은 사실 그 대상인식을 목표로 해가지고 근대, 현대 와가지고 인간의 어떤 대상적 인식이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된 거죠. 확대가 된 거죠. 아마 옛날 뭐 태극도 만든 사람들이 생각한 천지, 하늘과 땅, 너무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지? 그 범위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그지? 아마 그 유학
과학계에서도 이제 천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글에 보면은 그분들이 생각한 하늘의 크기, 하늘의 높이, 뭐 이런 수치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뭐 현대로 치면은 뭐 아마 태양계 사이즈도 안 되겠지, 그죠? 태양계 크기도 안 될 겁니다. 우리의 우주, 또 우리가 속한 우주, 뭐 우리가 현대과학이 얘기하는 빅뱅 전체가 그 뭐 지금 거의 140억 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우주 세계, 뭐 그런 건 상상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 대상에 대한 인식,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 대상에 대한 뭔가 바른 인식을 지향해서 현대과학이 이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우리가 결국 삶에 있어서는 대상이 있으면은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 결국 대상이 있다고 하지만은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가 없으면은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데 도대체 그 인식하는 주체라고 하는 건 뭐냐? 주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는데, 사실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 가지고 했지만은 주체가 무엇이다, 이건 과학적으로 얘기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한데 동아시아 철학은 이제 오히려 주체를 중심으로 학문을 하는데, 바로 주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체이고,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이 삶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한 것이고, 바로 주체 변화에 따라서 인격이 변화되고, 소위 자기 완성, 인격의 완성, 인간의 완성을 오히려 학문의 목표로 해가지고 설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과학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 어떤 우리가 대상 세계를 탐구해 가지고 어떤 대상 속에 있는 법칙을 인식을 해 가지고 그것이 검증이 되고 공적으로 인정이 되면 그걸 우리가 이제 진리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 진리가 쭉 축적되어 오면서 현대 과학을 이루고 있는 건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바로 주체 문제를 하다 보니까 되게 선이 무엇이냐, 선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삶이 선한 삶이냐,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냐, 이런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그 자기 완성을 목표로 하는데 자기 완성에 도달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냐? 자기 완성에 도달하면 뭐 어떻게 되느냐? 동아시아인들은 뭔가 도에 도달한다, 도를 알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또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적 그 학문을 통해서 도달되는 또 도라고 하는 건 뭐냐? 아마 이 사람들은 도를 진리라고 생각했고 도를 진리라고 믿었는데, 그런 그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삶을 완성해서 도달되는 도라고 하는 것과 현대 과학이 또 과학을 통해서 도달된 그 진리의 세계하고는 또 이건 또 어떤 관계일까? 이런 거를 이제 저는 뭐 현대인이다 보니까 이제 과학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과학 책도 좀 읽고 하면서 그 둘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다가 이제
대학도 공부하고 중용도 공부하고 해가지고 이제 논어란 책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렇지? 논어란 책으로. 그래서 논어란 책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이 학이라고 하는 거, 소위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 어떤 걸 학이라고 생각했고 그 학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를 딱 펼치면은 바로 처음으로 나오는 게 여기 나옵니다. 연모 다 아시죠? 자왈 학이 시섭지 부력 깃벌 열자입니다. 말씀 설자인데 부력 열호 유붕자 원방내 부력 낙호 임부지 불온 부력 군자호. 배운다. 뭘 배우느냐? 때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배우고 때때로 그 배운 것을 익힌다. 바로 이제 그 학이 시섭지의 지자가 목적인데 배우고 때로 익히는 그 목적어가 되는 게 뭐냐? 학이 시섭지가 뭘까요? 그지? 지가 뭘 가르칠까요? 뭐 지를 가지고도 또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체로는 뭐 그냥 지는 예일 것이다. 예를 배우고 때때로 그 예를 익힌다. 이러면 뭐 제일 쉽게 이해되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예라고 하는 거는 뭔가 객관적 법칙이 아니라 바로 주체적 삶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지? 뭔가 선인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예법 이런 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은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물론 학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제 그 공자가 편성한 육경, 우리 중국 그 유학의 어떤 그 창시자들이라고 할까, 고대 어떤 그 어진 정치인들, 요순우탕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문화를 기록해놓은 육경이나 텍스트를 이제 얘기한다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어떤 예법이라든지 육아의 텍스트라든지 이런 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게 이제 그 학의 출발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친구가 있고 친구가 또 멀리 찾아와가지고 함께 또 토론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즐겁지 않겠는가. 그 다음 세 번째 얘기하는 건 불영여로 여봉자원방내 불영났고 그 다음 이제 인부지불온 불역군자호. 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지? 다른 사람이 부지 다른 사람이 모른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불온 화가 나지 아니하니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뭐 마음에 화가 나지 아니하니 또한 군자가 아닌가. 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기 완성의 학문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자기 완성의 학문하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고 몰라주고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자기 내면에서 진리에 대한 통찰과 실천력이 어떻게 정대하느냐 이런 문제니까 아마 남이 몰라줘도 불평 안 할 때쯤 되면은 공부가 많이 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치? 많이 된 거라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으니 이 정도면 군자가 아니겠느냐. 또한 군자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제 과학 시대를 살아가지고 이 대상에 대한 인식만 중요한 걸로 알지 우리 실천 세계, 인간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잘 몰라요, 그지? 잘못 요즘 이제 뇌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인간 내면 세계에도 우주처럼 복잡하다고 하는 게 점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지? 뇌과학이 드러나는 인간의 내면 세계는 뭐 그야말로 뇌세포 수만 해도 이 우주의 별들 숫자하고 비슷하고 그 속에 네트워크의 숫자는 뭐 그보다도 한 1000배 된다 그러고 뭐 천문학적 숫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 과학이 대상세계에 대한 인식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 유학은 자기 완성의 문제를 문제로 삼고 있다.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유학의 그 선각자들 또 유학의 성인, 현인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 완성을 성취한 사람이다. 하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배우는 게 기본적으로 학문이에요, 그지? 우리 선각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남겨놓은 말씀과 행동 이런 것을 사실 하기 시습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면 또 이제 제자, 뭐 우리 제자들은 집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공경하고 또 삼가하고 믿음성이 있으며 범매중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을 친애하니 행하고 남는 힘이 있으면은 그를 배운다. 그를 배운다. 바로 실천적인 삶의 문제. 실천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인간의 어떤 일상성의 문제, 아버지라든지 형제라든지 가족, 친구 이게 아마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입니다. 나는 그냥 바람이라고 생각해.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과의 삶을 통해서 이제 선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예가 무엇인지 이런 걸 인식하고 실천해가는 거 이런 걸 학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글을 배우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행위 여러 개든 저기 학문이니라 뭔가 실천을 하고 남는 힘이 있으면 그때 이제 글을 배운다고 해가지고 뭔가 실천적인 학문이 글을 배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몇 개씩은 건너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한번 봐. 군자는 식무구포하고 거무구안하니 민어사의 신언하며 취유도의 정언이면 가위호학야이니라. 군자는 뭐 먹을 때 구폭 배부를 포자 배불리 먹기를 뭐 추구하지 아니하고 먹을 때 하여튼 배불리 먹기를 추구하지 하고 거무구안 우리 거참에 있어서 뭔가 편안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중요한 건 민어사의 신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민첩하게 행하고 민어사 어떤 일을 민첩하게 행하고
신은 말은 좀 신중한 것이다. 말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무불력이자 불력이 자기가 못한 사람, 자기가 못한 사람은 벗을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벗을 하도록 노력하고 과정물타한 뭔가 잘못하면은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바로 우리가 이제 현대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욕망 충족의 목표가 가장 큰데 유학에서 얘기하는 건 욕망의 충족 뭐 이런 것보다는 바로 의와 선, 어떤 것이 선한가, 어떤 것이 마땅한가, 어떤 것이 자기 완성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걸 중심으로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고 뭔가 하여튼 자기 완성을 향해서 꾸준히 이제 정진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치유도의 정은 유도는 여기서 도를 가진 사람, 도를 알고 실천한 사람, 도를 알고 실천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을 바로잡는다. 그러니까 선생이 중요하고 또 친구가 중요하고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지? 뭔가 도를 아는 선생이 있으면은 그분께 나아가서 자기 삶을 바로잡는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바로 이런 글 속에 학문이 뭔지 이런 게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지? 학문이 뭔지. 결국 학문은 도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지? 도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는 뭐가 이렇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지? 강의실 밖에 나가면 뭔 얘기 들었나 모르고. 그 다음 우리 이제 유명한 얘기, 우리 공자 얘기. 공자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자왈 12의 지우학하고 30이 입하고 40이 불록하고 50이 지천명하고 60이 이순하고 70이 종심소욕 불류구라. 이게 공자의 일평생입니다. 일평생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대상세계를 알았다는 얘기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대상세계를 알았다는 얘기 사실 없어요. 나는 16살 때 학문의 뜻을 두었다. 나는 16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이 학문은 곧 유학인 것이고 또 유학은 곧 자기 완성의 학문이고 자기 완성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를 알아서 도와 하나가 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도가 뭔지가 풀리지 않으면 이 말이 하나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어가지고 30살이 되니까 섰다. 사람이 뭐 서야지 뭐 어떻게 걸어 다니고 쫓아다니고 할 건데 학문을 통해 섰다. 입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논어 속에 입자가 몇 번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주 재미나요. 30살 되니까 뭔가 좀 섰다. 옛날 사람들의 주석에 의하면 되게 섰다고 하는 거는 예를 익혀가지고 뭔가 어떤 삶이 확립이 됐다. 예법에 기초한 삶이 확립됐다. 뭐 이 정도로 새기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40이 되니까 불혹, 미혹되지 않게 되었다. 어떤 외적인 유혹에 의해서 자기 정신이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았다. 근데 불혹은 그 맹자란 분이 얘기한 부동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부동심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맹자가 얘기한 그 부동심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심. 어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40이 돼가서 하여튼 불혹에 도달하고 50살이 돼가지고는 천명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자연과학에서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는 천문학이 발달하지만은 천문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별은 알지만은 우리가 이 우주 세계를 주관하는 주제자가 있다 이런 생각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그지? 어떻게 보면은 물리학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종교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만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오히려 문화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치? 문화가 멀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 물리학을 하고 자연과학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 있을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현대 우주론 속에서 뭐 하나님이 어디 머물 자리가 어디가 있을 거지. 옛날에는 이제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신다고 했는데 뭐 하늘 위로도 뭐 한없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제 바로 공자가 얘기하는 천명을 안다. 도대체 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 과학적 진리가 얘기하는 자연 현상과 또 그 현상을 가능하게는 과연 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하는데 이 공자에서는 이제 천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명이 없으면 유학이 성립이 할까 안 할까요? 유학은 천명사상입니다. 사실은. 대학에서 얘기하는 대학 지도는 제명덕하며 할 때 명덕, 밝은 덕, 인간에겐 밝은 덕이 있다. 할 때 그 밝은 덕은 천이 준 거라고 얘기하죠. 천이 준 거라고. 중용에서는 단적으로 중용에서는 천명지위 성이다. 천명이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이 곧 천명이다. 그 천명에 따르는 것이 바로 도다. 설명 다 해놨어요. 그지? 도가 뭔지 뭐 설명 다 해놨어요. 이걸 과연 이제 우리가 이 과학 시대를 살면서 이걸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증명한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 삶의 내면에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학자 책임입니다. 그지? 저도 책임이 무거운 겁니다. 천명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한 5년 내로는 증명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50살 돼서는 천명을 알았다. 60살이 되니까 이순, 피가 부드러워졌다. 아마 천명을 알고 나면은 뭐 이 우주 가운데 전부 이제 하늘이 하는 일이 아닌 게 없으니까 뭐 자기한테 개인적으로는 거슬리지만은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필요한 것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60살 되니까 뭐 어떤 얘기 들어도 뭐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아프고 이러지 않고 그냥 다 이해가 되고 기가 부들부들해졌다 이런 얘기. 70살이 되니까 종심소욕, 마음이 바라는 바를 따라도 마음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도에 벗어나지 않았다. 뭔가 70살 돼서는 도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걸 쭉 이렇게 표현한 부분 저렇게 하는 표현한 부분을 보다가 보면은 공자가 얘기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차츰차츰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제 그 공자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죠?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이제 안현이니까 안현과 관련된 얘기 하나 이렇게 한번 예를 볼까요? 애공문 제자 수기 호학인이 있고 공자대활 유안회자 호학인이다. 불천노하고 불이과나 불행단명사의라 금야적 무한히 미문호학자야니다. 노나라의 이제 애공이란 임금이 당신 제자들 중에서 누가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하고 물었어요. 당신 제자는 누가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안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안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뭐 그럼 뭐 수학의 천재라든지 뭐 기억력이 좋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문을 좋아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6글자로 불천노 불이과 이게 학문 좋아하는 거예요. 불천노 화난 것을 옮기지 않는다. 사람이 화를 유학에서 뭐 화를 안 내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화가 날 땐 화를 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건 A로 화가 났으면은 사건 B가 따왔을 때는 텅 빈 마음으로 사건 B를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 잘 안 된다는 거지. 사건 A하고 A를 만나갖고 화가 나면은 그 화난 감정이 남아가지고 사건 B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죠. 또 A라는 사람한테 화가 나면은 또 B라는 사람이 오면 또 그 사람은 제대로 대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은 화가 날 땐 화가 났더라도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사건을 지나가면은 마음이 평정이 돼가지고 다음 사태를 평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 잘 안 되는데 안연은 한다는 거예요. 안연한 사람은 자기 화난 것을 옮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이과 이자는 두 이자입니다. 둘 과는 허물이고 같은 허물을 두 번 저지르지 않는다. 한 번 잘못한가 해가지고 그 잘못인 줄 알면은 고치고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강의 중입니다. 조금 한 시간 뒤에 해주세요. 네네, 여보세요? 지금 강의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같은 잘못을 두 번 하지 않는다. 이건 뭐 우리
현대인들에게 뭐 이런 거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지? 뭐 끊임없이 잘못하고 뭐 끊임없이 반성하면서 아예 뭐 반성을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근데 안연한 사람이 이제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공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명이 짧아서 이미 죽었습니다. 명이 짧아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미문호학자야. 뭐 제자가 3,000명이 있는데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 또 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 다른 제자들은 뭐가 되나 그지?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안연에 대해서 이렇게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을 칭찬했는데, 바로 자기 완성의 학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 화난 거를 다른 데 가서 옮기지 않고, 또 같은 잘못을 두 번 하지 않고, 이런 것이 학문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좀 이제 저기 여긴 학자에는 안 나오는데, 안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자한테 인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공자가 혹시 뭐라고 대답한지 기억 들으신 적 있습니까? 안현이 공자한테 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극기복내 위인이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면 인이다. 하는데 바로 불천노 불의과 이런 거는 아마 극기가 고도로 실현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구절에 오면은 소위 유학에서 학문이 뭐냐 할 때, 또 유학의 학문 방법론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하게 들고 있는 것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왈 군자는 박학의 문하고 약지 예면 역가의 불반의 부인저. 군자는 박학의 문, 군자는 문장, 문에 대해서 박학을 한다. 널리 배운다. 문을 널리 배우고 약지예, 그것을 예로서 자기 몸에 요약을 한다. 그것을 자기 몸에 예로서 이야기한다. 역가의 불반의 부. 그렇게 되면 또한 반자는 배반할 자인데, 그렇게 되면 배반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다. 배반한다는 얘기는 목적이 생략되어 있는데, 목적은 당연히 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를 배반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다. 도를 어기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학에서는 또 이제 박학을 중시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유학의 문화주의, 결국은 그 이전 시에 훌륭한 사람들의 이제 글들이 문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러한 이제 독서와 학습을 통해서 이제 뭔가 문을 넓혀가고, 또 널리 배워가지고 예로서 자기 몸에 그걸 요약을 하고 실천으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도를 어기지 않을 수가 있다. 결국 이제 도와 가까워져 가지고 도 하나가 되는 걸 이제 결국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하나 생략하고, 여기 오면 공자가 어떤 공부를 주로 했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건데, 자왈 덕지불수 학지불강 문의 불능사 불선불능계 시오우야. 공자는 뭐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걸 관심한다. 이런 게 나의 관심거리다. 덕지불수, 덕이 닦이지 않는 것, 덕을 열심히 닦는 것, 또 학지불강, 학문을 열심히 또 강구하는 것, 학문을 열심히 갈구하는 것,
그다음 문의 불능사, 선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그걸 따르지 못하는 것. 선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따르지 못하는 것. 불능계, 자기에게 선하지 않은 것을 고칠 수 없는 것. 고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의 걱정거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이고 경제고 이런데 뭐 경제에 대한 얘기가 또 없습니다. 그지? 의식주에 관한 얘기,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욕망을 충족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선의 문제, 의의 문제, 또 덕을 닦는 문제, 뭐 학문을 강구하는 문제,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조금 내려가서 이제 하나 재밌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9회 30번에 나오는데 자왈 가여 공학이나 미가여 적도며 가여 적도나 미가여 입이며 가여 입이나 미가여 권이라 당체지화가 평기번이로되 기불이사료 실시원이라 하니 자왈 미지사야 부하원지요. 뭐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여고 함께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함께 우리가 뭐 책을 읽고 독서를 하고 뭐 함께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미가의 적도로 함께 도에 나갈 수는 없구나. 적자 갈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본다고 선생한테 강의를 듣는다고 도에 저절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지? 학문을 배우고 도에 나가는 거는 자기가 직접 나가야 돼. 자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직접 나가야지. 머리로만 들어왔다가 머리로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도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지?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지만은 함께 도에 나갈 수는 없구나. 또 가해적도 함께 도에 나갈 수는 있지만은 함께 설 수는 없구나. 설립적 여기 또 나온 겁니다. 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뭔가든 자기 주체가 확립되는 거 함께 도에 나갈 수는 있지만 함께 설 수는 없구나. 함께 설 수는 있어도 함께 권할 수는 없구나. 권이 뭡니까? 권. 우리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거. 권세, 권력 좋아하는데 권이 원래 뭔 뜻이 뭔지 아세요? 저울 아닌가요? 네, 저울입니다. 그지? 저울. 여기서는 함께 저울질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울이라고 하는 거는 가볍고 무거운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저울이니까 사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처리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지가 가장 높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용을 실천한다. 결국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중하냐 판단을 실천하는 거니까 권이라고 하는 글자와 중용이라고 하는 글자를 지금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설 수는 있지만은 함께 저울질 하지는 못하는구나. 시경에 이제 저 당채 아가위 나무인데 아가위 나무 꽃이
평기보니 펄럭펄럭 막 잎이 나긋하는구나. 기불이사려 어찌 그대를 생각지 않으려마는 그대의 집이 뭐네요. 이 공자란 분이 그 시경이나 연애시를 갖다가 학문에다 원형을 하는데, 아가의 꽃이 펄럭펄럭 어찌 그대를 생각지 않으려마는 집이 너무 머네요. 하니까 공자가 그 시를 평가하기를 미지사야 부하원지요. 그리움이 아직 지나지 않구만. 그리움이 지나다면 어찌 뭔 것이 문제가 되겠냐. 쫓아가면 되지. 이 바로 학문에 대해 쓰는 겁니다. 학문이 멀다고 여기지 말라. 도가 먼 것 같지만 도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면은 누구나 갈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을, 이런 아주 멋진 그 연애 얘기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하여튼 발동하는 거, 이제 여기 학자에 난 나옵니다만은 이제 학문의 순서에서 가장 학문의 시작이 흥어시, 시를 통해서 감흥이 생기고 뭔가 학문에 대한 감흥이 생기는 거. 제가 이제 뭐 지금 이제 벌써 한 9개월 가까이 있으면만은 혹시 뭐 이 선과 의와 도에 대한 뭔가 감흥이 마음에서 일어나신 분이 있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지? 그러니까 선과 의를 지향하고 싶은 감흥이 생겨야 돼요. 근데 그런 감흥을 되게 시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인용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입의 예를 통해서 확립이 되고, 예를 통해서 확립이 되고, 완성은 다시 음악에 의해서, 음악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 흥어시, 입의 성어악. 도학, 인간 완성 학문하고 음악하고 굉장히 이렇게 관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인간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는 감흥이 일어나야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보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또 제 논어 속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볼만합니다. 이 공자가 여러 제자들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자네들이 도대체 뜻이 뭐냐? 자네들이 뭐 자기를 몰라준다 불평하는데 누가 자네들 알아줘가지고 인정해주면 뭐 하고 싶냐? 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뭐 자로는 뭐 국방부 장관 같은 거 하면 제가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또 이제 뭔가 예를 도우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 이제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데 여기 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정점, 여기는 정점. 점이라는 사람은 정삼의 아버지입니다. 정삼은 부자가 공자의 제자예요. 정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정점한테 그대는 뭘 원하나? 그대는 어떻게 할 텐가? 하니까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제자들과 만났을 때 뭔가 비팔 타고 있었던가 봐요. 비팔을 떠문떠문 타다가 쨍그렁하고 비팔을 놓고서 일어나서 대답을 했다. 2호 3자자지찬. 저는 세 사람의 일과는 다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하상우 무슨 상관이 있냐? 한번 말해봐라. 하니까 각각 뭐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 아니냐 하니까 이 사람은 모춘자 늦은 봄이 돼가지고 봄옷이 이미 이루어지면은 관을 쓴 사람
대여섯 명과 또 어린아이들 6, 7인과 함께 저 기슭가에 가서 목욕하고 저 우리 무울한 곳 우리 기우제 지내고 하는 무에 가서 바람을 쏘이고 흥얼흥얼 노래하면서 돌아오고 싶습니다. 공자가 갑자기 탄식하면서 전미가 최고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하고 이제 한 얘기가 이제 인용이 많이 됩니다. 인용이 많이 되는데 이제 학문이라는 게 이제 딱딱한 뭐 책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자연과 어울리는 이런 경지도 이제 학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용이 많이 나오는 여기 자왈 고지학자는 위기요 금지학자는 위인이라. 옛날에 표준이고 금은 좀 문제가 많은 시대고 늘 그렇습니다. 옛날에 학자들은 자기를 위했다. 옛날에 학자들은 자기를 위해 상문했다. 자기 완성을 위해 상문했다. 뭐 이기적인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학자들은 자기 완성을 위해 상문했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위인, 남을 위해서 하면 이상해.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남을 의식해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뭔가 기억력을 저희가 뭐 해가지고 뭔가 이야기거리를 해가지고 하여튼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오늘날 학자들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학문한다. 옛날 학자들은 자기 완성을 위해서 학문했다. 이런 얘기. 예, 그 다음 얘기도 참 중요합니다. 공자가 이제 마가지야부 요걸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으면 우리 한문 많이 넣은 겁니다. 마가지야부 번역이 될 듯 말듯할 거예요. 마가지야부. 영어로 하면은 Nobody knows me.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막자는 전칭 부정이에요. Nobody. 아자는 이제 우리 막자가 부정사에서 도치가 됐어요. 사실은 막지 않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제자들 앞에 딱한 소리 하는 거지. 제자가 그 많고 많은데 더구나 그 중에도 제일 똑똑한 자공이한테 공자 제자 중에 똑똑하긴 자공이 최고인데 자공이 앞에 대놓고 야 나를 아무도 안 알아준다 이거 어떡하냐. 선생이 그러고 있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 자공이 하위기 막지자야니까 하위 뭐 때문에 선생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선생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불원천 하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남을 탓하지도 않고 하학이 상달. 하학은 우리가 이제 현상세계 일생생활의 세계에서 학문을 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학문해가지고 상달 위로 진리에 도달했다. 그냥 뭐 형이하의 어떤 그 현상세계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형이상의 진리에 도달했다. 지하자는 기천호인저 나를 알아주는 자는 저 하늘뿐이로다. 하나님이나 나를 알까? 이런다 말이지. 나를 알아주는 자는 하나님이로다 이러고 이때 유학이 아주 독특한 겁니다. 하학이 상달. 그러니까 제일 첫 시간에 제가 그야말로 우리 존재 세계는 다천구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바로 자연 세계도 다천구조고 인간도 다천구조고 뭔가 형이 상가 형이 하가
함께 맞닿아 있는 것이 존재의 세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하와 상 존재의 어떤 그 다층구조. 뭔가 이제 하층에서 공부를 하지만은 상층에 도달할 수가 있다. 나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렇게 성공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아는 자는 하늘뿐인가 보다. 뭐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이제 자공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혹시 공자 제자 중에 공자의 도를 안 것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누군가요? 안영과 정삼 둘밖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안영과 정삼은 도를 안 걸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 자공이 가장 똑똑한데 자공이 통과를 못해요. 지금 또 이제 아까도 아마 자공한테 좀 자네가 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도를 좀 알아봐 하는 얘기인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왈 사야 여 이여로 위 다하기 지지자야 대왈 연한이다 비어있까 왈 비야라 여 일이관진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자공 이름이죠. 자공아 너 여자입니다. 너는 내가 다하기 지지자 많이 배워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경험적 인식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박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공이 대답하기를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속 찌르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냥 질문하는 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닙니까? 쌤은 뭐 모르는 게 없고 뭐 그냥 뭐 굉장히 뭐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아니야, 아니다. 단호하게 아니다. 나는 이리관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로서 관통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동아시아 철학이 아주 이거지. 이리관지라고. 그 이 자공한테 얘기하기 전에 얼마 전에는 정삼한테 공자가 삼아. 그건 정삼한테는 나의 도는 이리관진이라 하니까 정삼이 뭐라고 했나요? 예, 맞습니다. 그 대답해. 그 말이 끝났어. 그래가지고 그 선생이 나가고 나니까 제자들 도대체 뭐 지금 무슨 소리를 주고받는 거냐 하고 이제 해가지고 정삼이 선생님의 도는 충서 이리관지다. 충서로서 관통했다. 이러고 이제 해명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리관지다. 도대체 일이 뭐냐? 한 얘기. 공자의 도는 이리관지다. 이게 우리 과학적 진리하고 엄청 다른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과학은 현상 세계, 대상화 세계를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우리가 그 가설과 정설이 이제 축적이 되고 이제 뭐 수많은 공식들이 축적이 됩니다만은 동아시아 사람들은 진리를 표현하라고 하면은 대체로
원 하나 그리고 맙니다. 그지? 원 하나 그리고 맙니다. 불교 사찰에 가면 우리가 대웅전 벽에 시무도 소를 찾는 글입니다 해가지고 소를 고삐를 찾아서 쭉 해가 소 몸체를 찾고 나중에 가면 결국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동그라미만 하나 넘는 거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지? 원 하나로 진리는 하나의 원이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고 바로 공자도 이제 일이관지다 하나로서 관통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유학에서 이제 진리를 가장 잘 표상한 태극 문양 태극 결국 하나의 원입니다. 그치? 하나의 원입니다. 하나의 원 속에 음과 양이라고 하는 양면성이 포함되어 있죠. 바로 이제 동아시아 진리관에 나오는 결국 진리는 하나다 하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리간지 얘기하고 나니까 뭐 더 얘기할 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은 어디 됐나? 시간은 거의 됐고 네. 요거 하나 이제 같아요. 한번 19번 6번 자하왈 요거 한번 그래도 자하왈 박학이 독지 젊은이 근사 인재 기중의 제가 번역한 책 중에 근사록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했고 유학에서 사서 다음으로 중요한 책을 꼽으라 하면은 근사록입니다. 사서 다음으로 뽑은 근사록이라는 책인데 그 근사록이라는 책은 참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아가 말하길 박학이 독지 젊은이 근사 하면 인재 기중의 결국 학문을 통해서 이제 논에서 얻고자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인을 얻고자 하는 건데 인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설명하는데 요게 이제 가장 절실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박학 널리 배우면서 뜻을 독실하게 하고 널리 배우면서 뜻을 독실하고 절실하게 물으면서 근사 가까운 일에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인이 그 가운데 있다. 요것이 제대로 이해되면은 아마 인을 가까이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인이 가까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물론 여기서 이제 박학이 이제 옛날 사람들 얘기할 때면 이제 아마 널리 배운다 하면 뭐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삶의 행적 옛날 사람들 삶의 행적과 옛날 사람들이 남긴 말 뭐 이런 거겠죠. 소위 그 언행 유학에서 어떻게 보면 언행 말과 행동 옛날 사람 남긴 것을 많이 배워가지고 독지라고 하는 건 그냥 대충 설렁설렁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널리 배워가지고 자기 뜻을 독실하게 해서 자기도 이제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또 절실하게 물으면서 자꾸 가까운 일에서 생각한다. 가까운 일, 자기와 가까운 일에서 자기 생활에서 자기 삶에서
비추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알게 모르게 인이 익숙하게 된다. 인이 그 가운데 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인을 익힐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질문을 좀 받도록 하죠. 네, 네. 뭐 말은 뭐 많고 많을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네,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공자가 얘기하는 학의 세계, 뭐 학의 방법 이런 걸 좀 봤습니다. 한번 그 질문을 주고받고 하면서 조금 이해를 좀 심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일단 말씀을 마칩니다. 네. 네. 네, 어디가 한번 어디 갔나? 네,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실까요? 혹시 어떤 질문이 있으시나? 네,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논어의 그 출발이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논어도 역시 만만찮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 말씀 중에 처음에 정리를 해주실 때 대상이라는 말씀을 처음에 하셨고, 그다음에 네네. 예와 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객체, 그다음에 체화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 과학에서 얘기하는 대상의 세계와 객체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학문할 때 좀 이제 과학하는 사람, 과학을 하려고 하는 이제 저희들 같은 이제 사람들에서 좀 도움이 될지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해 주실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과학과 유학을 함께 이해하는 거 오늘날 같으면은 일단 이제 함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과학의 특성은 사실 자연을 대상화해서 이해하는 데 어떤 큰 장점이 있다. 이런 측면. 근데 대상화해서 이해하다 보면은 이제 주체를 망각하게 되고 또 심하면 이제 주체를 부정하게 되고 이런 데 반해서 유학은 이제 주체를 중심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갔다. 이렇게 하여튼 일단 이제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를 하고 근데 어쨌든 이 두 개가 사는 세계는 결국 자연 속에서 삶을 진행하고 있을 건데 그러면 현대를 사는 우리 이제 현대를 사는 과학 시대를 사는 사람은 과연 이 속에서 이제 뭘 얻을 수 있느냐 했을 때 과연 이 둘이 이제 통합될 수는 없느냐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우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지? 둘 통합할 수 없느냐. 그래서 이제 유학에서 얘기할 때 그 결국 우리가 과학적 인식도 인간 주체 활동이 아니겠습니까? 그지? 과학적 인식도 인간 주체 활동일 겁니다. 그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유학에는 과학을 잘 못하는 약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 유학에는 과학을 잘 이해 못하는 약점이 있을 수 있다. 한데 과학에는 유학을 이해 잘 못하는 또 약점이 있을 수도 있다.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강점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하면은 이제 종합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있지 않나. 제일 첫 시간에 우리가 다층구조라고 하는 게 자연도 다층구조고 인간도 다층구조고 해서
이 상호 다층 구조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자연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과학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이제 유학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이제 좀 달랐는데 아마 우리가 미래의 세계에는 좀 더 종합적인 시각을 가진 어떤 다층구조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그러니까 과학을 하되 마음이 하는 과학은 어떨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축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결국 과학을 하든 뭘 하든 이 마음의 영역이 넓어지려고 봅니다. 나이가 들면은 넓어지고 마음을 축으로 하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튼튼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학도 마음속으로 들어온다고 할 수가 있죠. 제가 물리학 책 중에 좋아하던 책 중에 하나가 서울대 아마 물리학과 교수였는데 옛날 젊은 지금은 연세가 많았을 거라 우주는 작고 마음은 크다. 물리학 책의 제목이 그랬습니다. 마음은 크고 우주는 작다. 그 사람 좀 아는 책 속에 하여튼 그 대우주와 그 우리가 속한 우주 그리고 태양계까지 설명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는 순간에 우주를 다 담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크고 우주는 작다. 물리학자가 붙인 물리학 교과서 제목 치고 재미나잖아요. 그치? 네, 또 다른 질문 좋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과학과 유학의 만남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유학에서 그 주체적으로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나를 객관화시켜 보는 노력이 과학에서 얻는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학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나와 분리돼서 이렇게 객체화하고 대상화시키는데 그거를 이제 그 자연과 내가 그러니까 대상화가 아니라 주체로 받아들이는 거 연결해서 이제 대우주와 이제 인간이 그 소우주로 들어가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대상화시키지 않고 나로 받아들이는 거죠. 합일. 이게 유학에서 받는 네네네. 지혜가 아닐까. 이거 재미난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네, 거기에 제가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과학적 사회는 추상을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학적 사회는 추상에 기초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추상하면은 구체적인 건 다 사상 버려지잖아요. 구체적인 건 버려지면서 자꾸 개념화가 되잖아요. 그지? 개념화가 된단 말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마음을 얘기하면은 그게 추상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봐요. 과학은 추상적인데 과학은 추상화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존재로부터 개념의 세계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동양학은 추상이 아니고 존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봐요. 아까 이제 그 자연과 합이라 표현을 썼었는데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봐도 과학처럼 추상을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자연 속에 움직이는 그 개념을 보는 게 아니라 자연의 마음을 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인간을 볼 때도 인간을 추상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추상하면 마음은 없어지거든요. 추상한 마음이 없어지는데 동양 철학은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게 추상이 아니고 그야말로 다층 구조 속에서의 심청을 보려고 하는 거죠. 이건 뭐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이제 이해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동양 철학을 할 때 가장 경계하는 것 중 하나가 추상적 사유로 전환되는 걸 경계해요. 그 하나 얘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발드루프 학교에서는 12년 동안 그 네네. 과학에 대한 접근이 그 현상학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네. 먼저 아이들한테 개념이나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아이들한테 직접 그 실험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충분히 보고 관찰하고 나서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12학년에 가서서나 이제 그 개념이 접근이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괴테 그 독일의 괴테 그 문학자가 사실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문학가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네. 이제 본인도 그랬고 이제 과학 자연과학 쪽에서 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그 괴테 그 현상학적 접근법에 대해서 그 새로운 그 연구도 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실행을 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볼 때는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양 철학에서 동양 사상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방법을 괴테도 같은 접근법이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지금 같이 만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네. 하여튼 제가 과학을 잘 이해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가끔 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과학 문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는 뭐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그 자연과학적 진리를 인식하는 과정에 참여는 못하고 그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활하고 또 텍스트에 봐도 결과만 보는데 그걸 진짜 발견하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또 어떤지 어떤 인간이 자기가 아닌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법칙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거잖아요, 그지? 굉장한 거잖아요. 거기에는 뭐 어마어마한 어떤 정신력이 필요하고 정신의 직관력이 필요할 텐데 말이죠. 좀 더 공부해 봐야죠. 뭐 하여튼 네. 고맙습니다. 저 한 가지만 네네. 나눠도 될까요? 한 가지 그럼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예. 안 되나요? 안 되네요. 교수님, 조재훈 교수님, 저한테 화면 공유할 권한 주실 수 있나요? 다른 참가자가 공유하는 동안에는 화면 공유 네, 네, 시작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화면 공유 중이라고 나오는데 안 보이시나요? 이광호 교수님이 공유를 중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 제가 중지를 해야 되나요? 네네. 그래야 다른 분이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어디 갔나? 내한테 화면이 안 보이노. 아래 칸이 어디 가고 안 보이고 내려보자. 이거 내려보자. 여기 있다. 와, 이게 뭐 위에가 있노. 화면 공유를 제가 눌렀습니다. 해제가 됐나요? 화면 공유 보이시나요? 제가 예, 제가 했어요.
아직 한번 눌렀습니다. 해제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해제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새로 공유 뭐 하는 거 보니까 해제가 됐나 봅니다. 저기 형태 하나가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예. 이게요, 제가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이 그 불교 그 팔정도를 네네네. 오랫동안 명상을 하다가 네. 이거를 일반 이 선생님들이 이제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명상 이 팔정도를 갖다 일상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궁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하나의 그냥 일상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한 달씩 이렇게 같이 매일 그러니까 한 5분씩 이렇게 그려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그 팔정도 그 8가지 그거를 이제 매일 연습하는 거 못지않게 또 실제적으로 저희 몸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네. 이걸 이제 봅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요. 앞으로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이곳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청소년들도 먼저 그 손으로 이렇게 그려보고요. 허공에 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노트에다가 이렇게 그려가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 유학 공부하고 연관지어서 저희가 그냥 매일의 일상에서 단 5분이라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예술 활동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업 끝날 때 한 번씩 보여주신단 말이죠. 네, 다른 분들이 원하시면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2주일 동안 저희가 쉬잖아요. 그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영수 선생님이 이광호 교수님 이주를 하시는 그 사이사이에 유학을 이용한 또 다른 어떤 수업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공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광호 교수님 다음 강의 잠시 소개해 주시고 오늘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결국 그 공자에 있어서 이제 학을 통해서 이제 도달하고자 하는 게 도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도의 대표적인 게 공자가 얘기하는 인을 얘기하니까 다음 주에는 아마 공자가 얘기하는 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한번 쭉 한번 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네. 수고 많으셔서 참석해 주신 분들 다시 감사드리고요. 2주 후에 뵙고 다음 주에는 김영수 선생님 2주 후가 혹시 추석 아닙니까? 그런가요? 네네네. 예, 그러면 제가 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렇게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네.